그리고 다음에 이제 상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이제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클래스 메소드하고 클래스 변수는 사실은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클래스 메소드를 안 쓰고 클래스 변수를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인스턴스 메소드나 인스턴스 함수, 변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부분 이렇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그 클래스 인스턴스나 클래스 함수나 클래스 변수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클래스의 상속은 뭐 사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앞에 우리 그 크레온 API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상속은 어디에서나 기본적으로 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상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를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arent라는 이름을 갖는 함수인데 그 안에 플러스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는 a와 b라는 값을 갖는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인스턴스 함수는 반드시 클래스 안에 만들어지는 함수는 그게 이제 클래스 함수가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셀프라는 키워드가 앞에 하나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a, b라는 변수가 아규먼트를 정의하고 그 아규먼트를 받아서 뭘 출력하냐면 a 더하기 b 앞에 받은 아규먼트 두 값을 더해서 출력하고 리턴 값도 그 더한 값을 리턴하도록 하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다음에 이 클래스를 상속할 차일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이름을 제가 임의로 클래스하고 차일드 이렇게 붙였는데 이 클래스는 뭐 하냐면 마이너스를 하는 클래스입니다. a라는 마이너스를 기능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a 값하고 b 값을 받아서 a에서 b를 뺀 값을 출력하고 또 리턴 시키는 값도 그 차이를 리턴하도록 하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가로를 치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클래스 두 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다음에 차일드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일드 클래스 가지고 객체 또는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해 보면 생성해 가지고 그 값을 ch에다가 담고 그러면 이제 차일드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차일드 객체의 주소가 ch에 담기게 됩니다. 그 ch를 가지고 ch 객체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함수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마이너스 안에 예를 들어서 100하고 60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보면 a-b를 해서 1000-6000을 해서 값을 5000을 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여기서 좀 이상한 코드를 하나 실행시켜 보면 ch하고 이번에는 플러스 함수를 한번 실행시켜 봅니다. 이 플러스 함수를 실행시켜 보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일드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마이너스라는 함수만 정의했지 플러스라는 함수를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 안에는 마이너스 함수만 정의되어 있는데 플러스 함수를 실행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함수를 실행시켰기 때문에 에러가 나고 에러 메시지 안에 차일드 오브젝트에는 플러스라는 어트리뷰트가 없다, 속성이 없다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근데 요 에러가 안 뜨도록 만들게 하는 방법이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 영어로 inheritance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inheritance라고 하는데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정의하는 부분에 앞부분에 가로를 치고 부모 클래스를 하나 이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 넣어 줍니다. 이 자리에다가 부모 클래스 이름을 집어 넣어 주고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차일드 객체를 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이 마이너스 함수를 실행해 주면 마이너스가 실행되는 건 당연히 맞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함수도 에러가 없이 실행이 됩니다. 이 앞전에서는 이 차일드 클래스 안에 마이너스라는 함수만 있었지 플러스라는 함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 플러스를 실행시켜서 이 함수가 없는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child라는 클래스 안에 parent라는 클래스를 상속한다라는 이런 표시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child에 정의되지 않은 함수, parent에 정의된 함수인 플러스도 child 객체에서 이렇게 불러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코드에 이제 재사용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앞에 만약에 이런 상속 관계가 클래스에 상속이 없다라고 하면 차일드 객체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하려면 분명히 이 안에다가 다시 이렇게 차일드라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코딩 작업을 다시 한번 또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든 뭘 하든 코드를 다시 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페어런트를 상속하지 못한 상태에서 플러스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려면 이렇게 코드를 다시 또 쳐 넣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코드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데, 물론 지금같이 코드가 불과 서너 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간단히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겠지만, 근데 이게 한두 줄이 아니라 100줄, 200줄, 1000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로 했다가는 프로그램의 길이가 이제 무한정 길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나중에 복잡해서 유지 보수할 때 나중에 틀린 오류를 찾아낸다거나 할 때, 버그를 찾거나 그럴 때 굉장히 큰 에러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계승하는 상속을 받는 방법을 통해서 코드를 이제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속은 다시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다시 또 상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child라는 클래스가 parent라는 클래스를 상속했는데, 요 밑에 추가적으로 이제 grandchild라는 클래스를 만약에 추가로 더 만들어 보면, 이 grandchild가 그 앞전에 있는 child 클래스를 상속하도록 만들어 보면, 요 밑에처럼 이렇게 이제 이번엔 곱하기 하는 함수를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ndchild라는 객체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보면, 근데 이제 child가 아닌 grandchild로 객체를 만들면 이 객체 가지고 마이너스도 할 수 있고 플러스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grandchild 자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곱하기 함수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ch라는 변수 안에는 grandchild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낸 인스턴스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grandchild 클래스로 만들어낸 인스턴스는 multiple이라는 이 함수만 실행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전에 child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함수도 실행시킬 수 있고, 그 앞전에 child가 상속했었던 parent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도 같이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grandchild가
차일드를 상속하지 않았다. 아는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함수를 실행시키면 에러가 난다. 왜냐하면 그랜드 차일드 그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 안에는 멀티플이라는 함수만 들어가 있고 이 그 마이너스 함수나 플러스 함수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시키면 어느 것도 안 되고 되는 거라고는 이 그랜드 차일드 그랜드 차일드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멀티플 함수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에러가 안 생기고 다 실행이 되고, 이걸 만약에 차일드를 상속하는 게 아니고 페어런트만 상속을 한다. 앞전에는 차일드를 상속했지만 페어런트만 상속한다. 그러면 보다시피 그랜드 차일드와 페어런트 클래스 안에는 이 마이너스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마이너스라는 함수는 차일드에 있지 그랜드 차일드나 페어런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랜드 차일드 함수를 실행시켜 보면 그랜드 차일드 객체를 실행시켜서 마이너스 함수를 실행시키면 에러가 나고, 반대로 이제 반면에 이제 플러스나 멀티플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왜냐하면 그랜드 차일드나 페어런트에는 요 플러스하고 멀티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차일드는 상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함수는 실행시킬 수가 없게 되고요. 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차일드 객체를 상속하게 되면 모든 함수들을 다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앞에 만들어 놨었던 클래스들을 다시 타이핑 칠 필요 없이 그 위에 추가적으로 함수를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그 앞전에 있는 거는 그대로 이제 다 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함수를 더 정의해서 추가되는 함수만 정의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 주죠.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함수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래스 안에 함수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속하는 관계에서 상속할 때 부모나 그 위에 부모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그 위에 클래스를 하나 상속할 때, 이 클래스들을 쭉 상속할 때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라는 이 함수를 기능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해놓고서 A하고 B 값을 빼는 값을 출력하고 프린트하도록 하는 함수를 차일드에서 정의해 놨는데, 이걸 상속하긴 상속하는데 마이너스라는 함수의 내용을 바꾸고 싶다. 이게 마이너스가 빼기가 아니라 이제 나누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앞에 차일드라는 클래스를 상속했지만 그 차일드 안에 마이너스라는 함수가 있지만 이 함수를 다시 재정의합니다.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다시 집어넣고 이번에는 그 안에 내용을 이제 나누기로 바꿔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걸 실행해 보면 이제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근데 그랜드 차일드 객체를 만들어서 마이너스를 실행하는데 이 앞에 차일드에 있었던, 이게 분명 차일드를 상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드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랜드 차일드에서 정의해 놓은 똑같은 이름의 동명의 함수인 마이너스를 실행시켜서 결과가 마이너스가 아닌 빼기가 아닌 나누기를 실행한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게 된다. 나누기 기능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를 상속해 내려오는데 그 앞전에 부모나 그 조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의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그 함수들을 같은 이름의 함수들을 그 클래스에서 다시 재정의하면서 앞에 내용의 함수들에 무력화시키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 함수들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함수들로 내용을 바꾸는 거, 이걸 이제 함수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상속받는 클래스가
그 똑같은 내용을 다시 재정의하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내용을 고칠 수 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여러 부모로부터 함수를 계속 상속해 내려오는데 그 상속을 몇 번 거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함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함수 같은 이름의 원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앞전에 있는 클래스를 다 뒤져가지고 그 함수를 꼭 찾아서 거기서 바꿔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함수 오버라이딩이 없이 그 함수 내용을 바꾸려고 그 조상 클래스들 다 뒤져서 내용을 바꾸면 지금 그랜드 차일드라는 요 객체를 그 클래스를 실행시키면서 마이너스 기능을 실행시킬 때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대로 바꾼 거니까 그 실행되는데 그 조상 클래스를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이 그 내용을 집어넣고 코딩을 작성했는데 이 사람이 요 그랜드 차일드를 재정의하는 사람이 마이너스 내용을 싹 바꿔버리는 순간 그 다른 쪽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전혀 엉뚱한 결과를 아웃풋하는 함수로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한 사람이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앞전에 부모 클래스 내용을 함부로 바꿔버리면 내가 만든 그걸 상속받는 내 클래스는 내가 알고 그랬으니까 상관없다 치지만 다른 사람은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전에 클래스에 정의된 내용 중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은 자기 그 손자 클래스가 다시 재정의해서 사용하도록 함수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사용하도록 요 사항은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 상속이나 다른 기타 여러 사항이 있지만 더 자세한 사항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항을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고 클래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